트럭입니다. 2020년 9월 27일 10시 38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크립토 공포지수, 그리고 올비트 차트, 그리고 지닥거래소의 클레이튼, 그리고 BTC 차트, XRP 차트, 이더리움 차트, BSV 차트, 도미넌스 차트 보고 몇 가지 기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는가 싶더니만 지금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갈지 안 갈지 되게 이제 답답해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자산 자체가 뭐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사 두 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9월 25일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품고 ICO 허용한다, 통합법 의회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중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각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등의 암호자산에 되게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되게 부정적이다, 이런 뭐 기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미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 봤을 때 실제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을 한국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지금 미국에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는 거를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년 2년 정말 뭐 푼돈 벌자고 좀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좀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들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다면 좀 더 이제 마음 편한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하나 이제 오지스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클레이 디파이 문연 오지스 가상자산 가치를 연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토종 디파이 대표주자 오지스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종 디파이 서비스라는 말이 정말 오지스라는 말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오르비체인에 투자를 한 이유도 사실 이거에 있었어요. 기사 첫마디가 토종 디파이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로 3년 차인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오지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올비트에 체인이 있고 오르비 체인 위에 트리니토가 돌아간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트리니토라는 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나왔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오르비 체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 트리니토라는 곳이 바로 나왔거든요. 바로 나왔는데 이 트리니토를 가서 봐보면 비트코인을 예치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을 예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스테이킹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디파이 붐이 전부터 이 올비트, 이 오지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지스는 디파이 전문 기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지스가 이종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가상자산의 연결을 돕는 기술을 만들어낸다. 결국 클레이튼이 나아가려는 방향이 이 이종 체인을 연결해서 이제 부동산이나 뭐 NFT 등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려는 건데, 그걸 위해선 이 오르비 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올비트다, 오지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DXM 그리고 올비트는 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고, 이 오지스 대표 출신 홍이영 대표님께서 현재 DXM 대표로 가 있으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오지스는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를 시작으로 두나무 DXM의 블록체인 보상지갑 트리니토 등을 내놨지만 사실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다. 근데 그러다가 그라운드 X를 만나면서 오지스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카카오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이 기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오르빗 체인이 나온 시점에서 트리니토가 바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게 업비트와의 어떤 그 커넥션 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다 그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의아했고, 만약에 중간에 이상한 사실이 있다면 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게 포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클레이튼과 이제 오디스가 이제야 막 만난 것처럼 기사들에는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추진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눴을 거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확신이 아니라 짐작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지금 클레이튼 내에서 이 오르빗 체인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그런 중요성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화가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상자산 같이 연결해서 토큰 이코노미 구현하겠다, 이 얘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르빗 체인 차트인데요. 46원까지 갔다가 이제 뭐 지금 51원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올비트 거래소에서 막 엄청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됐어요. 이번에 최근에 무슨 500만 개, 300만 개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못 참고 나가는 개인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 100만 개라고 해봤자 5천만 원이고, 이제 200만 개라고 해봤자 1억 원이잖아요. 뭐 이제 300만 개라고 해봤자 1억 5천이고, 물론 이제 1억 원, 1억 5천 이런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이제 이 오르빗 체인이라는 코인을 던지는 개인 한 명이라고 보더라도 1억 5천을 들고 있는 개인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억을 던진다 치면은 10억을 개인이 오르빗 체인이 들고 있기는 힘들 수 있죠. 근데 1억, 2억은 충분히 개인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못 참고 나가는 그냥 개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사람은 투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채널을 깨고 이제 새로운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40원 정도에서 마지막 추매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더 떨어졌을 때 더 살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그냥 물려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 더 떨어지면은 그냥 버텨야죠 뭐. 근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일단 이 자산 자체가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보여지고, 찍고 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올리는 데 쓴 그 세력들의 어떤 돈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다, 세력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기가 저는 쉽진 않을 것 같다. 500원 밑으로는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 거는 XRP 차트를 먼저 띄워져 있으니까 봐볼게요. XRP 지지 구간을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와 준 모양인데요. 일단 XRP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일단 XRP 차트 지금 USD 차트에서 봤을 때는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우하향하는 채널을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XRP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는 이 채널 안에서 고평격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미넌스 차트가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떨어지는 게 그림상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BTC 차트에서 봤을 때 과거 그 당시에 이때 하락 트렌드에서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과거 패턴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가는 게 그림상 맞지 않나. 과거 패턴이랑 비슷하게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을 때 XRP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리플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때만큼 시간이 걸린다면 거의 차트상으론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때가 중간에서부터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4개월이면 지금 내년 1월 정도인데, 내년 1월 뭐 이때쯤에 이제 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알트코인, 대형 알트코인 불장 시점이랑 조금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어떤 큰 급상승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하락했는데, 여기 지지 구간을 지켜준다면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되긴 해요. 이때가 이제 312달러 이 부분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 형태라서 단기 기술적 분석으로는 되게 좋은 차트거든요. 이게 쌍바닥을 찍고 가는 차트라서 지지 구간을 확실하게 확인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올라오는 이 120평선이랑 맞닿은 지점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지지가 강력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다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질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큰 하락 트렌드 삼각세기형에서 이제 하락세기형에서 상승 돌파한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채널 안에 있고, 우상향하는 채널 안에서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질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락세기형을 돌파한 그림이기 때문에 빠져봤자 얼마나 많이 빠지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많이 빠져봤자 원화로 이제 25에서 30까지가 정말 최악의 마지노선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많이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제 큰 관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삼각세기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극심한 공포라서 오버슈팅이 아래로 하방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 있었다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 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진폭이 여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컸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구간에서도 이제 진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큰 삼각수렴이고 이 안에 작은 삼각수렴을 또 그려봤는데 요 안에서 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막 너무 극심한 폭락이라던가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가격 하락이 심해지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더블 딥이 온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면 그냥 무조건 기회니까 잡으시면 되는 거고, 더블 딥이 올 확률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막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마음 좀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는 아직 좀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BSV 차트를 보고 뭐 플립사이드 크립토까지 볼 건데, 일단 제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점인 상황이에요. 저점 잡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서 바로 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과거 패턴을 봤을 때도 적어도 한 달은 걸렸다. 만약에 이제 대형 불장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제까지 대형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BSV가 먼저 쏴줬던 그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만 BSV가 쏜다면 가장 먼저 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은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 사이트 한번 봐볼게요.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지난번에 S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오스가 S등급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오스 S등급 맞고요. 이더리움도 S등급, 그리고 S등급으로 원래 체인링크가 있었는데 체인링크가 사라졌네요. 제가 보려고 했던 화면은 사실 이게 아닌데 이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더리움, 이오스, 그 다음 에이다, 체인링크. 저번에 에이다가 S등급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에이다랑 체인링크까지 이 4개가 S등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다음 A등급으로 비트코인, 제로엑스, 스텔라, 메이커다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호라이즌 코인도 계속 가격 흐름이 안 좋은데
이제 A 클래스에 이제 계속 있는 걸 보니까 언젠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 제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마나코인이 또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왔네요. 예, 좋은 가격 흐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상승세가 좋은 네오코인도 여기 20위에 랭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 한번 참고해서 좀 봐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포 지수는 현재 47이고 이제 중립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서 지금 막 엄청난 공포 구간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아주 안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 패턴을 봤을 때 공포 지수가 정말 바닥으로 내려간 사례는 그렇게 정말 엄청 폭락일 때 아니면 바닥까지 내려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중위권 구간에서 논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 정도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낙관할 정도는 아니지만 불안해할 상황도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일요일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모든 구독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방송 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